여러분, 로봇이 드디어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. 단순히 시키는 일을 반복하는 걸 넘어서요, 스스로 배우고 새로운 상황에 척척 적응하는 능력이죠. 이건 로봇공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놀라운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 집에 부엌 청소해주는 로봇, 왜 아직도 공상 과학 영화에만 나올까요?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간단해 보이는 일조차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거대한 기술의 벽이 무엇이었는지, 그리고 마침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한 놀라운 돌파구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공장 로봇은요, 말하자면 장인이에요. 한 가지 일을 수천 번이고 완벽하게 반복하죠.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도우미 로봇은 만능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. 바닥에 어질러진 장난감도 피해야 하고, 처음 보는 모양의 컵도 집어야 하고, 매일 조금씩 다른 우리 집 주방 환경에 적응해야 하거든요. 바로 이 적응력, 이게 로봇공학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. 로봇을 이렇게 서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, 그게 뭘까요? 바로 일반화 능력의 부재입니다. 훈련실에서 배운 걸 처음 보는 우리 집 거실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능력 말이죠. 이 능력이 없으면 로봇은 영원히 통제된 환경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데이터 병목이라는 악당이 있었습니다. 언어 AI가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에서 마음껏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로봇은요, 사람이 한 페이지씩 직접 손으로 써주는 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그러니까 로봇에게 현실 세계를 가르칠 교과서를 만드는 일 자체가 엄청난 장벽이었던 거죠. 다행히도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. 바로 옆 동네 언어 AI나 이미지 생성 AI가 이미 이 빅데이터 문제를 푸는 공식을 발견했거든요. 로봇공학은 바로 그들의 성공 방정식에서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됩니다. 로봇공학의 성배는 바로 이 한 단어, 일반화에 있습니다. 빨간 사과를 집도록 훈련받았는데 처음 보는 노란 바나나도 집을 수 있는 능력. 이게 바로 로봇을 연구실에서 우리 집 거실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거죠. 옛날 방식은 이랬습니다. 사과 집기 전문가를 만든다고 해봐요. 그럼 오로지 사과 집는 데이터만 주구장창 보여주는 거예요. 결과는 예상대로였죠. 그 로봇은 사과 집기의 달인이 됐지만 오렌지를 슬쩍 건네주면 어떨 줄 몰라 했습니다. 하나만 잘하는 외골수를 치워낸 셈이죠. 하지만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 사과 집기, 컵 옮기기, 서랍 열기 같은 수백 가지의 다른 작업 데이터를 하나의 거대한 만능 두뇌에 몽땅 쏟아붓는 겁니다.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. 로봇이 각각의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이 기술들을 조합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. 이게 바로 혁명의 시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1, 줄여서 RT1. 이 RT1은 기존의 데이터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.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3만. 이게 뭘까요? 바로 RT1이 학습한 작업 시연의 총 개수예요. 말 그대로 로봇을 위한 거대한 경험의 도서관을 만들어버린 거죠. 이 숫자들을 보면 그 노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알 수 있죠. 17개월 동안 13대의 로봇이 무려 70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일을 해낸 겁니다.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바로 700가지라는 다양성입니다. 한 가지 일을 13만 번 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경험을 쌓게 하는 게 관전이었죠. RT1의 두 번째 무기는 아주 특별한 두뇌입니다. 작동 방식은 이래요.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. 사과를 집어라 같은 명령과 함께요.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정보들을 아주 간단한 핵심 단어, 그러니까 토큰으로 압축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강력한 생각 엔진이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손을 뻗어서 사과를 잡으라는 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고 몸을 움직이는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? 과연 이 엄청난 경험과 똑똑한 두뇌를 가진 RT1, 진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? 시험대에 오를 시간입니다.
첫 번째 시험은 배운 거 복습하기 정도 되겠네요. 훈련 때 봤던 익숙한 작업들이죠. 결과는요? 무려 97%, 거의 만점이에요. 이미 여기서부터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죠. 하지만 진짜 시험은 바로 지금부터죠.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켰을 때. 이게 바로 일반화 능력을 보는 진짜 시험 때거든요. 그리고 결과는 76% 성공입니다. 이건 그냥 외워서 한 게 아니라 로봇이 드디어 응용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. 마지막 시험은 현실 적응력입니다. 우리 집 책상처럼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막 놓여 있고 주변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죠.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RT1은 무려 83%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. 다른 로봇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꿋꿋하게 자기 임무를 완수한 거죠. 이 놀라운 성공, 대체 비결이 뭐일까요? 그냥 데이터를 13만 개나 쏟아부어서 그런 걸까요? 아니요. 연구팀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.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진짜 비밀 말이죠. 이 표에 바로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어요. 데이터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랑 다양성을 4분의 1만 줄였을 때 뭐가 더 나쁠까? 근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성능 하락 폭이 거의 똑같았던 거죠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맞습니다. 로봇한테는 좁고 깊은 경험보다 얕더라도 넓은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양보다 질이었던 거죠. 연구팀이 직접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우리의 핵심 결론은 데이터의 양보다 다양성이 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RT1의 잠재력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. 연구팀이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하나 더 해봅니다. 가상세계,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만 존재하는 물체를 학습 데이터에 슬쩍 섞어본 거죠. 그랬더니 와, 현실에서 그 물체를 다루는 능력이 23%에서 87%로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. 가상세계의 경험이 현실세계의 능력을 키운 거예요. RT1은 어디서든 지식을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? 우리는 드디어 한 가지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뭐든 배울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로봇 시대의 첫 장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.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. RT1이 뭔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. 아직은 인간을 모방하는 수준이죠. 그리고 바늘에 실 꿰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작업은 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. 우리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거대한 산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 같은 거죠.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. 우리는 이제 로봇에게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배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.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이 정말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시켜보고 싶으세요? 그 미래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.